안녕하십니까. 김태환의 수요 리포트 시간입니다. 전일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좀 급락을 이틀 연속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바이오의 그 한미사이언스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서 일찍이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다시는 분들은 없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도 탑5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임에도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종목보다는 중소형 실적주 위주의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저점에서 오히려 매수에 가담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는 오늘 기술적인 반등 구간 정도는 좀 유입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일단 예상을 해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된다 할지라도 다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하는 그런 접근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일 리포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바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텍의 주가 자체가 32,200원의 역사적인 그 신고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지수 조정과 더불어서 동반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텍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실현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적인 그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유 전략을 좀 세워가시는 측면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단기적인 시장에 우리가 좀 휘둘리지 말고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가 현금화 병행 전략 같은 경우는 세워도 좋지만 추세의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전략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텍의 손절가 라인은 우리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면서 보유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세워가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업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철강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철강 업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철강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해서 포스코, 붙어서 현대제철, 이와 같은 대장주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지수적인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 위에 과연 철강주들의 업황이 개선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최근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과 별개로 철강 업종 내에서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아연부터 시작해서 세아베스틸, 최근에 추세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한국철강이나 대한제강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일단 그 글로벌 철강 수요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중국 건설 경기가 아직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 세계 철강 수요의 한 4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의 위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10년 정도까지도 이어지면서 철강의 수요가 감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신흥 강국이죠. 인도라든지 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2.4% 정도 증가가 일단 예상이 되는 것은 그나마 좀 위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하반기 산업별 수요 증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철강적인 측면에서 역시 조선 같은 경우 2.6% 그리고 건설 자동차 순으로 철강 수요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그림은 국내 조강 생산 및 철강 수요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2013년도에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수요 증감률이죠. 수요 증감률이 2013년 바닥을 치면서 14년도에 생산량 증감률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2015년, 2016년도까지도 박스권의 흐름을 아직까지는 그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요 증감률 자체가 역시 생산 증감률 자체를 좀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철강 업황이 개선되어질 수 있는 여지다라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이제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건설 업종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더 많고요. 하지만 자동차가 2%까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2020년도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2%의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겠는가와 같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분야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대형 상용차나 일반 상용차에 비해서 승용차의 비중 역시 더 증가되겠지만, 위와 비례적으로 일반 상용차나 대형 상용차도 비례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철강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한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내수적인 것 측면에서 최근 주택 시장의 회복과 활성화에 따라서 내수에서 좀 기회를 찾아가면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라는 측면에서 이 그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이제 전방 산업의 주택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세와 활성화적인 것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가 나오다 보니까 철근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철금속 부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고철적인 부분에서 철근 수요만 도표화해 봤는데요. 2015년도에 한 1,050만 톤 정도에서 2016년도에 1,110만 톤 정도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핵심적인 측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전망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철근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황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성 및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7대 제강사의 철근 재고가 상당히 최근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급 4대 제강사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제강, 대한제강, 이렇게 4대 제강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1월 달에 55만 톤 정도의 철근 재고 수요가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톤, 최근 들어서는 30만 톤 이하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철근의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재고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그 회사별로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도까지 철근 수요는 8%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도표 자체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철근 내수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 비해서 주택 분양 물량 자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주택 분양 물량에 비례해서 철근 내수 시장 자체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울기 자체가 좀 이격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철근 내수 시장의 회복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재고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철근의 유통 가격 자체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역시 철근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실적 저조의 한계를 벗어나 역시 수익성을 회복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다음 그림이죠. 잠시만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생산 능력 대비 수요가 70% 이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70% 이하의 수요가 불과하다는 얘기는 80% 정도가 좀 되어야 실질적인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철근 가격의 상승 흐름이 결국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는데, 2014년도까지 이 과잉 설비로 실질적인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요금 인상으로 원가율 자체도 상승되었던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실적 자체의 철근 업황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회복이 되면서 즉시 철근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 그리고 유가 안정으로 에너지의 가격 인하 등이 결국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월 달 들어서 칠수요의 추가 가격 협상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내수 시장의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다. 예전에 이제 경기 자체가 침체 국면을 보여주었을 때는 역시 이제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상당히 철강 업황이 좋았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공급이 과잉된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좀 업황이 좋지 못했던 그런 측면인데, 이제 15년 들어서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철근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 업황의 개선의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공급자, 구매자 위주의 시장에서 아무래도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다시 한번 트렌드가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으로 도표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역시 이제 철강사의 7대 제강사의 그 재고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출하는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좀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거의 43년 만에 8억 톤의 어떤 출하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얘기 자체는 이제 중동발 플랜트 시장이 호황을 보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메이커의 어떤 그 메이커의 어떤 자동차 업황이 종목들이 나타났었고,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죠. 그리고 백색 가전과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인 품질 경쟁력을 보였던 이런 가전업체의 선전도 역시 최강 업황의 호황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사실인데,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도 철강 업종을 우리가 업황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철강 업종은 매수하면 안 된다. 관심을 두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측면보다도 단기적인 관심주로서 우리가 한국철강, 그리고 대한제강,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 가운데 영흥철강,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별표를 좀 3개를 쳐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 자체가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심주를 좀 지켜봐 주시고, 별표 2개를 쳐드렸던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인 관심주라기보다는 좀 중기적 관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보시는 그런 종목으로 메모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심주로서는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인데, 물론 실적 자체의 어떤 우려감들이 아직은 있지만 이와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나 흐름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최바닥권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발목적인 측면이다라고 보기도 무릎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릎에서 분할 매수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해 들어가시는 전략 자체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흐름 자체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심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요 리포트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